야, 너 치실 있냐? 치실? 있을 텐데? 잠깐만. 아, 자. 오, 이거. 자. 그래, 고맙다. 잘 쓸게. 다 써도 되냐? 다 쓴다. 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가는 테크 지식. 오케이. 여러분도 어떤 느낌인지 한번 체험해보세요. 이번에 새로운 마이크를 하나 드렸거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연입니다. 리뷰 요청이 정말 많았던 제품이죠. 에어팟 4! 새로 나오자마자 직접 사전 예약해서 바로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하루 동안 사용을 해보고 나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버즈 3 그리고 에어팟 프로 2, 에어팟 3까지 한번 노이즈 캔슬링부터 음질까지 비교를 싹 해봤거든요. 지금부터 자세하게 한번 후기 들려드릴게요. 일단은 에어팟 4는 이번에 두 가지 모델로 나왔어요. 노이즈 캔슬링이 들어간 버전과 안 들어간 버전. 그래서 노이즈 캔슬링이 들어간 버전은 좀 더 비싼 26만 9천 원이고요. 노이즈 캔슬링이 안 들어간 일반 모델은 19만 9천 원입니다. 저는 지금 노이즈 캔슬링이 들어간 ANC 모델로 구입을 했고, 일반 모델도 제가 애플에서 대여를 해가지고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 일반 모델은 일단은 요 밑에 나의 찾기 할 때 띠로로롱 소리 들려주는 스피커가 안 들어가 있고요. 사용할 때도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쓸 수가 없습니다. 기존 에어팟 3나 에어팟 1, 2처럼 노캔 기능 없이 오픈형으로 쓸 수 있는 버전이고요. 아무래도 이번 에어팟 4의 가장 포인트는 오픈형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타이트하게 들어간 노이즈 캔슬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것도 이따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일단 외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케이스 크기도 정말 작아졌어요. 기존의 뭐 에어팟 3나 에어팟 프로 2랑 비교를 해봤을 때도 크기 차이가 확실히 나죠. 그전에도 뭐 치실통이다 뭐다 말이 많았지만 와, 이제 똑같아졌습니다. 이렇게 케이스도 작아졌지만 꺼냈을 때 이어폰 유닛도 뭔가 더 얇고 납작해진 느낌이에요. 확실히 3는 더 오동통하고 4가 더 납작한 느낌이죠. 에어팟 프로 2랑 비교했을 때도 훨씬 납작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납작한 형태이다 보니까 처음 딱 꽂았을 때 엄청 쏙 들어가는 느낌이 드는데? 이랬어요, 저는. 에어팟 3는 약간 더 통통하고 안쪽에서 살짝 걸쳐져 있는 느낌이라면 에어팟 4는 확실히 이 귀 안쪽에 뭔가 착 밀착되고 더 쏙 들어가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이걸 끼고서 막 달리기도 해보고 머리도 마구 흔들어보고 했는데 아주 안정적으로 잘 끼워져 있더라고요. 지금도 한번 더 돌려볼게요. 진짜. 근데 진짜 이 정도로 흔들어도 안정적으로 잘 끼워져 있습니다. 요거 끼고 턱을 이렇게 움직여도 거의 잘 밀착이 돼 있고요. 밀착이 잘 안 되면 턱 관절을 이렇게 움직일 때 뭔가 얘네가 조금씩 빠져나오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물론 사람마다 착용감은 약간씩 다를 수 있겠지만 일단 저한테는 굉장히 잘 맞았다. 그리고 케이스에서 변경된 부분도 더 있는데요. 일단은 이게 없어졌어요. LED 라이트. 기존에는 이렇게 LED 라이트가 점처럼 딱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에어팟 4는 그런 게 없습니다. 뚜껑을 열어야만 이렇게 보여요. 어떻게 페어링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좀 특이하더라고요. 페어링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에어팟 4 뚜껑을 딱 열면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여기서 연결 버튼을 누르면 충전 케이스 전면을 2번 탭하십시오. 이렇게 나와요. 이번에 에어팟 4에서 보시면은 버튼이 없거든요. 앞뒤 어디를 살펴봐도 버튼 같은 게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2번을 탭하면 이런 식으로 라이트가 하얀색으로 변경이 되면서 페어링 모드로 들어가요. 이게 아이폰에서만 이렇게 페어링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연결하고 싶은 어떤 기기, 안드로이드 폰이든 노트북이든 태블릿이든 TV든 다 상관없이 그냥 뚜껑 열고 평소에 페어링 버튼 누르듯이 이 앞부분을 톡톡 2번 터치를 해주면 라이트가 하얀색으로 깜빡깜빡 하면서 페어링 모드로 들어갑니다. 처음에 저는 버튼이 없어졌길래 다른 기기엔 이제 아예 연결을 못하나 했더니 그게 아니라 방식만 바뀐 거더라고요. 요것도 참고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좀 충전 케이스가 전작들보다도 훨씬 더 미니멀하게 다듬어진 그런 느낌이 들고요. 충전 케이스는 최대로 다 충전했을 때 30시간 동안 쓸 수 있고요. 한 번 충전했을 때 이렇게 빼면 이어폰으로는 5시간 동안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을 활성화하고 나서 쓸 때 기준으로는 4시간 동안 음악을 들을 수가 있고요. 또 이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버전의 제품에서는 충전 케이스에 스피커가 달려 있어서 페어링 할 때라든가 뭐 충전이 시작될 때 나의 찾기에서 제품 찾을 때 소리로 알림을 줍니다.
그리고 이번 제품은 무선 충전도 다 지원을 하는데 애플 워치 충전기로도 충전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냥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치 방식을 쓰는 무선 충전기에서는 다 무선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맥세이프 충전기로도 충전을 할 수는 있는데 에어팟 프로 2나 에어팟 3처럼 맥세이프 충전기에 자석으로 딱 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맥세이프 충전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무선 충전을 지원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충전 케이스와 이어폰 모두 IP54 등급의 방수 방진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생활 방수 정도는 지원을 하기 때문에 살짝 비 오는 정도, 그리고 땀 흘리는 정도에는 방수가 된다는 거. 다만 끼고 막 샤워하시고 이러면은 좋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이거죠.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얼마나 좋았는지. 결론부터 말하자면 탈오픈형급이 맞다. 제가 비행기 기내 소음을 스테레오 스피커로 8, 90dB로 틀어놓고 노이즈 캔슬링을 작동해봤는데 오픈형 이어폰만으로도 충분히 조용하게 갈 수 있겠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오픈형의 특성상 이어팁으로 귀를 꽉 막아주는 커널형과는 약간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노캔에 아무래도 한계가 있겠거니 생각을 했고, 실제로 카페나 대중교통이나 이런 곳에서 쓰면 분명히 좀 부족함을 느낄 거다 생각을 했는데, 제가 실제로 카페에 나가서 그리고 지하철 타면서도 사용을 해보니까 이게 진짜 오픈형 이어폰으로 나올 수 있는 정도인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소음을 잘 잡아줬고, 거기다가 음악까지 틀면 그냥 거의 주변 소음에 신경 쓰지 않고 카페에서 내 작업이나 음악에 몰두할 수 있을 정도의 소음 차단을 해줍니다. 여러분도 어떤 느낌인지 한번 체험해보세요. 이번에 새로운 마이크를 하나 드렸거든요. 그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 에어팟 프로 2랑 비교를 하자면 노이즈 캔슬링 성능이 어느 정도냐. 일단 구조적으로는 둘이 동일합니다. H2 칩셋을 적용을 했고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에어팟 프로 2에서는 헤드 부분에다가 칩셋을 넣었다면 이번에는 이 칩셋을 줄기 부분, 스템 부분에다가 넣은 것으로 위치가 살짝 변경이 됐어요. 그리고 외부 마이크가 둘 다 이어폰 한쪽당 2개씩으로 동일합니다. 동일한 마이크 시스템을 채택을 했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거의 동일한데 에어팟 4는 그냥 이렇게 뻥 뚫린 이어폰을 귀 속에다 이렇게 넣는 방식이라면 얘는 실리콘 팁으로 귓구멍을 꽉 막아주잖아요. 그래서 에어팟 프로 2가 어쩔 수 없이 더 노이즈 캔슬링 효과가 좋기는 합니다. 근데 실제로 사용을 해보면은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막 크게 느껴질 정도가 아니라 거의 에어팟 4도 진짜 버금가는 노이즈 캔슬링을 보여주고, 다만 카페에서 사용을 해보니까 사람 말소리, 이 저주파 역대 말고 사람 말소리 같은 좀 고역대의 소리들을 에어팟 프로 2가 한 2배 정도는 더 잘 잡아주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사람 말소리를 좀 더 완벽하게 차단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 커널형을 쓰고 있는 에어팟 프로 2가 더 유리하다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에어팟 말고 올해 여름에 나온 제품이 있죠. 갤럭시 버즈 3.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노이즈 캔슬링 성능에 깜짝 놀랐던 제품인데, 이 버즈 3랑 비교를 했을 때는 놀랍게도 에어팟 4가 더 강력하더라고요. 확실히 말소리가 들리는 정도도 버즈 3보다 에어팟 4가 더 덜하고요. 귀에도 더 잘 밀착돼서 에어팟 4가 버즈 3보다 한 1.3배 정도 더 좋게 느껴졌어요. 제가 이걸 저희 집에서 키보드 타이핑하면서 확실하게 느꼈는데, 정확하게 레이니 7호라고 하는 키보드가 있거든요. 조약돌 소리가 나는 요런 키보드를 타이핑을 하면서 2개를 번갈아 가면서 들어보니까 에어팟 4가 진짜 그 키보드 소리를 거의 절반 정도 더 잘 깎아주더라고요. 성능이 확실히 차이가 있구나라는 걸 체감할 수 있었고, 조금 아쉬웠던 건 이 노이즈 캔슬링 모드에서 조용한 곳에서 가만히 있다 보면 하는 이 화이트 노이즈가 들리는데, 버즈3의 화이트 노이즈가 조금 더 높은 음역으로 텅 빈 공간에서 울리는 것 같은 그런 노이즈가 들리거든요. 그래서 화이트 노이즈의 정도로 따졌을 때도 에어팟 4가 좀 더 나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에어팟은 워낙 프로 2 때부터 주변음 허용이 너무너무 자연스럽기로 유명하잖아요. 저도 진짜 이어폰 이것저것 많이 써봤지만 에어팟 프로 2만큼 주변음 허용이 자연스러운 이어폰은 거의 접해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번 에어팟 4도 마찬가지로 주변음 허용은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러웠어요. 추가적으로 에어팟 프로 2에서 쓸 수 있었던 기능들 중에 에어팟 3에서는 못 썼던 그런 기능들이 이번 에어팟 4에 모두 들어갔습니다. 일단은 적응형 오디오가 들어갔는데요. 이 제어창에서 이어폰 바를 길게 눌러서 이 소음 제어 버튼을 눌러보시면 주변음 허용, 적응형, 노이즈 캔슬링 4가지가 나와요. 여기서 적응형 오디오를 선택하시면 적응형 노이즈 캔슬링을 들을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주변 환경의 소음 정도에 맞춰서 노이즈 캔슬링 강도를 얘가 자동으로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시끄러운데 막 공사장 같은 데 옆에 지나가면 노이즈 캔슬링이 좀 더 강화되면서 조용하게 들을 수 있게 해주고요. 조용한 곳에 가면은 노이즈 캔슬링을 오히려 약하게 해주면서 좀 더 편안하게 들을 수 있게 적응형으로 오디오를 들려준다 해서 적응형 오디오라는 기능이죠. 요게 설정에 들어가서 보시면 그냥 기본만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소음을 좀 더 작게, 소음을 좀 더 크게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적응형 오디오를 사용해 봤을 때 기본적으로 들려주는 게 좀 더 자연스러움을 애플이 추구를 하는 건지 주변음을 많이 들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제 기준에서는 소음을 더 작게 들려주는 걸로 설정해서 쓰는 게 더 편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편했던 게 대화인지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요게 이렇게 해서 켜놓게 되면은 노이즈 캔슬링 모드로 해놨다가도 내가 말을 시작하면 이어폰이 요걸 인지를 해가지고 대화를 시작했구나 하면서 노이즈 캔슬링을 꺼주고 미디어 음량을 낮춰줍니다. 노래를 틀어놓고 노이즈 캔슬링 모드로 바꾸고 이 상태에서 말을 시작하면 바로 주변음 허용으로 모드가 바뀌면서 여기서는 표시가 안 되는데 이 귀에 들리는 걸로는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대화를 시작하면 바로 대화에 몰입할 수 있게끔 바로바로 바꿔주는 이런 기능인데요. 이게 또 이렇게 제어창에서 빠르게 그냥 이걸 눌러서 이 대화인지도 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 편하더라고요. 이 대화인지 기능은 괜히 켜놨다가 또 그냥 조금 흥얼거리거나 뭐 이렇게 기침을 막 하거나 좀 큰 소리를 내거나 잠깐 한번 인사 한번 하는 정도로도 켜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그때그때 바로 끄거나 켜거나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운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번에 드라이버도 변경이 됐더라고요. 어쿠스틱 아키텍처라고 해가지고 좀 새롭게 왜곡이 적은 드라이버를 채택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과연 실제로 들었을 때 어떨지 다른 이어폰들이랑 비교하면서 청음을 해봤어요.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살짝 보컬 부분이 묻히는 게 있더라고요. 특히나 여성 보컬보다도 조금 중고역대 사이쯤에 있는 남성의 고음 부분 보컬이 약간 묻히는 느낌이 드는데 그래도 데일리용으로 쓰기에는 상당히 만족스러운 편이다. 우선 에어팟 프로 2랑 비교 청음을 했을 때 기존엔 더 플랫한 느낌이었는데 살짝 V자로 되면서 고음부도 저음부도 잘 살려서 약간 다이나믹하게 음악을 들려주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들어갔다. 이런 느낌이었고 에어팟 프로 2가 약간 음악이 이렇게 계속 사운드가 잔잔하게 흘러가는 느낌. 이게 이제 플랫하다고 하거든요. 약간 고역대나 저역대가 적당히 다 밸런스 맞추면서 그냥 평이하게 밋밋하게 이렇게 들리는 느낌이라면 에어팟 4는 저역이 좀 더 강해지면서 웅장해진 느낌이 있는데 자연스럽다. 이건 또 다른 포인트거든요. 에어팟 프로 2에서는 쿵쿵쿵 하는 킥베이스 있죠. 이게 약간 귀에서 들릴 때 압이 빵빵빵 느껴지거든요. 근데 에어팟 4는 살짝 떨어진 곳에서의 느낌이라서 저는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귀를 쳐맞는 그런 느낌이 안 들어요. 그래서 좀 더 귀가 편안하게 이런 킥베이스 소리도 더 부드럽게 편안하게 들을 수 있다. 좀 더 자연스럽게 저역대의 어떤 웅장함을 느껴볼 수 있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지금은 프로 2를 데일리 이어폰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오피셜 히게단이라는 밴드의 프리텐더라는 곡이 있어요. 이 곡에서 후렴 구간이 굉장히 좀 답답하게 들렸거든요. 고음부가. 근데 에어팟 4는 여기서 살짝 더 이렇게 열어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역대를 기존에는 이렇게 눌러놓은 느낌이라면 얘가 살짝 더 이렇게 올려준 느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역도 올라가 있고 고역도 올라가 있다. 그래서 음악이 약간 더 풍성한 느낌이야. 이런 인상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성 보컬 음악도 들어봤는데 여성 보컬은 이 두 개 다 그렇게 묻히는 느낌은 아니에요. 근데 다만 에어팟 프로 2는 조금 더 상대적으로 찌르는 느낌이 들고 에어팟 4가 굉장히 자연스럽더라고요. 이런 게 이제 어쿠스틱 아키텍처 변경을 하면서 나타나는 변화가 아닐까 싶은데 전반적으로 굉장히 듣기 편안하면서도 고역과 저역의 웅장함을 좀 더 잘 살려주는 것 같다. 이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버즈 3랑도 비교를 해봤어요. 같은 오픈형 이어폰이고 오픈형에 노이즈 캔슬링이 들어간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둘 다 노이즈 캔슬링을 켜놓은 상태에서 사운드 비교를 해봤는데 아이유의 쇼퍼라는 곡을 들어봤을 때 이 버즈 3가 비교해서 들으니까 굉장히 텅 빈 소리가 나더라고요. 버즈 3가 약간 더 고역에 치우친 소리를 들려주는데 중역대가 굉장히 비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음악이 예쁜
좋은 것 같았는데 그렇게 막 또 좋은 소리는 아니야. 약간 텅 빈 느낌. 그리고 여성 보컬 고역 때도 버즈 3에 비해서 에어팟 4가 더 열려있고 더 자연스러운 고음을 들려줍니다. 그리고 남성 보컬, 아까 말씀드린 프리텐더라는 곡을 들을 때도 버즈 3가 심하더라고요. 이 보컬이 묻히는 게 엄청 묻히더라고요. 중역대의 보컬과 악기 소리가 굉장히 많이 묻히고 텅 비어있는 느낌이라 이거 두 개를 비교했을 때는 약간 압도적이다? 죄송하지만 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가 사용하고 있던 이어폰들을 다 비교해 봤을 때도 에어팟 4가 이번에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 에어팟이 이렇게 사운드 면에 있어서도 만족감을 주는 제품군은 사실 아니었거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에어팟은 이제 아이폰과의 연동성이라든가 어떤 편의성 때문에 쓰는 제품이지 뭔가 사운드가 만족스럽다 이런 제품은 아니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사운드가 만족스러운 축에 속하는 그런 제품을 잘 만든 것 같고 굉장히 저 지금 마음에 드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통화 품질도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이번에 또 음성 분리 기능이 들어가가지고 배경 소음은 좀 최소화하면서 사람 목소리는 더 또렷하게 이렇게 들려주는 기술이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들리는지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세요. 네, 여러분, 전 지금 그냥 길에서 걸어가면서 에어팟 4로 통화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가요? 소리가 잘 들리나요? 주변이 엄청 시끄럽지는 않은데 그래도 차도 지나가고 사람들도 지나가고 있어서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요거는 에어팟 4에만 들어간 건 아니고 이제 에어팟 다른 시리즈에서도 쓸 수 있는 기능인데 제가 써보고 편해가지고 좀 알려드리자면 에어팟 설정에서 머리 제스처라는 게 있어요. 요걸 켜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 시리가 어떤 알림을 읽어줬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에서 누구누구님이 어떠한 알림을 보냈습니다. 응, 아니야로 대답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머리를 도리도리 하면 얘가 네 알겠습니다 이러고 입을 다물어요. 그래서 이 머리 제스처 끄덕끄덕 또는 도리도리로 시리와 소통할 수 있는 방법도 새롭게 추가가 돼가지고 러닝하고 있다가 뭐 알림을 얘가 갑자기 읽기 시작해요. 누구누구님이 어떤 뭐를 보냈습니다 이랬을 때 안 들어도 될 것 같아. 그러면 이렇게 하면 딱 꺼져요. 이거는 에어팟 4뿐만이 아니라 뭐 프로2, 에어팟 3에서도 다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에어팟 4 한번 자세하게 리뷰를 해봤는데요. 구매 가이드 총평까지 한번 해볼게요. 최근에 에어팟 프로 2를 데일리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저 진짜 에어팟 4 이번에 실제로 써보고 이걸로 넘어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가 일단 첫 번째로 오픈형이라서 귀가 편해요. 이렇게 꽉 틀어막지 않아도 되니까 일단 착용감이 너무 편하고 거기다 심지어 안정감도 있어. 커널형을 쓰는 이유는 귀에서 잘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안정적으로 쓰는 용도도 있잖아요. 근데 그만큼의 또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편했고 거기다가 가볍고 작고 뭐 배터리도 거의 비슷하게 가고 또 대중교통이나 카페에서 쓰기에도 노이즈 캔슬링이 만족스러웠기 때문에 기내에서도 한번 직접 써보고 싶을 정도로 저역대를 굉장히 잘 잡아준다. 진짜 제가 그동안 갤럭시 버즈 라이브, 갤럭시 버즈 3를 비롯해서 이렇게 오픈형 이어폰에 노이즈 캔슬링이 들어간 제품들을 쓰면서도 메인 이어폰으로 넘어가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 정도면 가능하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다만 아쉬운 점 말씀드리자면 프로2에는 이런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줄기 부분을 이렇게 쓸어 올리면 볼륨이 올라가고 쓸어 내리면 볼륨이 내려가는 이런 기능이 들어있는데 에어팟 4에는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귀에다 꽂고 있다가 볼륨 조절하려고 자꾸 무의식적으로 쓱쓱 쓸어 올리는데 맞다. 얘는 없지. 이렇게 되는 경우가 몇 번 있었거든요. 그때 참 아쉽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 둘 중에 뭘 더 추천하느냐라고 묻는다면 7대3 정도로 추천을 합니다. 그 정도로 너무 만족스러웠고 가격도 사실 쿠팡가 기준으로 26만 9천 원, 29만 7천 원이거든요. 그래서 가격 대비했을 때도 나름대로 메리트가 있지 않나. 3만 원 더 싼 거거든요. 그리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PD님도 원래 1세대 모델을 쓰고 계셨는데 이번에 딱 한 번 사용해 보시더니 30초 쓰자마자 바꿨어요. 에어팟 프로 1세대랑 비교하면 그거보다 더 좋게 느껴질 정도로 노이즈 캔슬링 성능이 너무 좋고 프로 2랑 비교하면은 말소리는 얘가 좀 더 잘 잡아준다. 그리고 우리 안드로이드 유저분들 괜찮아. I'm okay. I'm fine. I'm okay. 네. 괜찮아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또 다른 리뷰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제품이나 궁금한 사항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전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빠이!